자, 이제 39번입니다. 39번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요거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데 기초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무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 먹고 산소를 내뿜죠. 그러니까 이런 산소를 내뿜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죠. 그런데 삼림벌채를 defores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써놓으셔야 돼요. 삼림을 forest가 숲이죠. 숲을 이제 D한다. 자, 베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림벌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이런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우리가 온난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독해죠. 태양 복사열이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무슨 시간에 배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나? 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독해 되게 쉬우니까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 단어가 deforestation 핵심어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뜻이? 삼림 삼림이에요. 삼림 한자로. 벌채는 못 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삼림을 파괴하는 거. approximately 이거는 about하고 뜻이 똑같은데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겁니다. 대략 15에서 20%가 요거 잘 봐요. 문법 중요합니다. 15에서 20%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오부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emission스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썼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R을 썼다. is가 아니에요. is 쓰면 틀려요. R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이게 배출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15% 정도가 15에서 20%가 degradation 이제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럽니다. 환경 악화와 삼림 벌채 때문에 발생된다. 초래된다. 이해갔죠? 그래서 약 15% 정도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무를 많이 베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져요. 나무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가 play a role이에요. 자, huge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탄소의 순환, cycle 탄소를 순환시키는 거 엄청난. 여러분 탄소 순환이라는 게 뭔지 알지? 탄소라고 하는 것이 CO2 형태에서 O2로 간다. 그러면 탄소가 이제 식물이 먹는 거죠. 그 식물이 그걸 먹어서 그 탄소를 또 우리가 먹어요. 탄소는 에너지니까.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데 이 탄소 순환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나무다. 그 나무들은 convert 바꿔놓는다 그랬어요. change하고 똑같죠. to 뭘로 바꿔놓는다 그랬어요. 자, change 바꾼다. convert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 뭘로 바꿔요? 띵띵띵띵띵띵 옥시전으로 바꿔요. 옥시전이 뭐냐? 현우야. 산소. 현우는 왜 필기를 안 해? 뭘 통해서? 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산소로 바꿉니다. 나무가 하는 일이 그거죠. 야, 이거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지? 이건 언제 배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모를 수도 있어. 넌 모른다고? 포토라는 말이 사진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광이에요. 빛광자. 신세시스가 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합성이 뭔지 알지? 그래서 광합성의 과정을 통해서
산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뭐뭐로 여겨집니다. 뭐뭐로서 여겨지다. 뭐뭐로서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지느냐? 자연 조절자다. regulator. 조절하는 녀석. 조절자. 자연적 조절자다. 이산화탄소의 조절자다 라고 여겨진다 이거죠.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카본이라는 말이 C고 악사이드가 O고 다이라는 말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읽을 때 이제 CO2를 화학기호로 CO2를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나무다 이 말입니다. 광합성을 하니까 쉽죠?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그 존재는 existence, 존재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더 많은 양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묶어주셔야 돼요. no doubt는 확실히, certainly 의심할 바 없이 확실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뒤에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 뭐뭐로 이어지다. 근데 이제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감소된 존재. 자, 그러니까 감소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의 감소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출석, 참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그지스턴스하고 똑같아요. 감소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에어하고 똑같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결과가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산소는 증가된다. 증가된 존재. 산소는 증가하고. 너무 뻔한 얘기다. 초등학교 2학년 과학 자연교과서 뭐 이런 데 써있는 거. 근데 불행히도 어때요? 불행히도 자리찾기 문제 나오겠네요. 그죠? 요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나무라는 건 참 좋은 역할을 하는데 불행히도 나무를 많이 베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deforestation이라는 게 산림을 파괴하는 거, 벌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 뭐 하는 걸 막고 있어요. stopping from. 이 과정이 뭐 하는 걸 막고 있어요. 완전히 성취되는 걸 막고 있어요. 자, 전사 다음에 ing를 붙였는데 성취되는 거니까 accomplished, BPP를 쓴 겁니다. 완전히 이런 과정을 하는데,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산림벌채가. 그리고 절반, 그리고 지구 내가 with를 해석할 때 그냥 그리고라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지구의 숲의 절반 정도가 gone, 사라져. 그녀가 가버렸어요. 영어로 뭐야? 노래도 있잖아요. She's gone 이거 있잖아요. gone, 사라졌다, 가버렸다. 자, 그래서 절반 정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무가 절반 정도 사라졌으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rising 되고 있다 이거야. rising이 뭐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올라가고 있다. increa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progressively하게 증가합니다. progressively가 뭘까요? 점점. 그렇죠. 진보적으로 그랬으니까 점점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아무 뜻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버려도 돼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어요.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드를 번역할 때 그냥 그리고라고 해도 좋고 상태라고 번역해도 좋고 뭐뭐한 채라고 번역해도 좋고, 이게 원래 8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맛깔나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레디에이션 태양이 비추는 거 복사 에너지의 더 많은 양이 지구 쪽으로 반사되고 있다. 진행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 being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사되고 있다. 설명을 굳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태양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오면 튕겨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생겨? 이렇게 막이 생겨요. 막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막이 생기면 튕기려다가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구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대신에 방출되는 거 대신에 우주에 지구로 방출되는 거 대신에 그 대신에 다시 반사돼서 백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커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앞에 있는 리드 투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을 rise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커즈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니까 토 나와. 자, 그래서 따라서 산림벌채는 주요한 이슈, 문제입니다. 논제입니다. 뭐뭐에 대해 말하면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림벌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때? 쉽죠? 배경 지식이 빵빵하니까 쉽죠, 여러분이?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수동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어법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법 표시해 줄 테니까 따로 어법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어떤 색깔로 할까? 이 색깔로 할게요. 어법 표시 해줄게요. 아, 선생님 저는 그거 어법이 왜 그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냥 모양이라도 외우세요. 이거는 지금 어법이 장난 아닙니다. 첫 번째 나갑니다. 이거 is가 아니라 아야. 더 진하게 해야지. 됐어요? is가 아니라 아야. 완전히 그냥 새까매졌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뭐로써 여겨지다. 수동형이 나왔어. 알았지? 뭐뭐로써 여겨지다. 그 다음에 줄줄마다 있어요. 줄줄 해가지고 감소되는 거야. reduced. 아하. 자, 감소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B인데 이거는 그냥 ing가 아니라 being pp의 모양 진행형으로 나왔어. 아니 수동형으로 나왔어. 알았어? 그 다음에 자, 절반 정도가 사라짐을 당한 거, 그러니까 이미 없어졌다 완료의 뜻이니까 gone이야. gone. 요거는 rising. 그냥 이거 어휘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사되고 있어. 수동태 진행형. 그 다음에 이것도 수동태 동명사 모양 잘 보세요. 변형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cause가 나왔으니까 to 나와 라는 거. when it comes to는 그냥 수거니까 외워야 돼요. 수거니까. 그래서 문법 어법 문제 내면 괜찮아요. 한번 걸어볼까요, 선생님? 이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법 문제 나온다. 예, 쌤이 10,000원 걸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안 나왔을 때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그 10,000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것도 까먹을 거지. 자, 그럼 어깨가 너무 쉬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우야, 졸리냐? 40번 보겠습니다. 이제 40번 살짝 어려워요. 40번은 지금 산림 벌채에 대한 내용보다 이건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거는 좀 심리학적인 거라 너네들 이런 게 있어. 자, 너네들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매일매일 결정하지. 너네들 할 때 이거 있잖아.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뭐 먹지? 하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왼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길까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야. 다. 하루의 삶은 인생은 의사결정의 연속이야. 자, 오늘 너네들 맨날 그냥 하는 거 말고 생리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 맨날 내리지. 그치? 근데 너네가 내리는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레셔널하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굳게 믿고 있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의식적인 생각,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식에 따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작동을 한대.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decision, 의사결정을 결정을 내릴 때 너네들은 그 내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성적인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걸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은 무의식, 감정적 위험 감지기라고 하는 게 이미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얘가 이거보다 먼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결정했는데 결정을 이거를 갖다 이 생각하기 전에 미리 먼저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돌멩이가 날라와. 돌멩이가 날라오지? 그럼 돌멩이가 날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싹 피하잖아.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해서 잠깐만 여기는 장애물이 있어. 돌멩이가 날아갈 때 이렇게 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피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싹 그거 피했어. 근데 이걸 갖다 왼쪽으로 피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는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피해야겠다라고 위험 감지기가 작동을 한 거예요. 미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위험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 봐봐. 갑자기 얘가 라면을 먹다가 엎었어. 그게 되게 웃기다. 엎잖아? 그러면 딱 뜨거워하고 피한다? 맞지? 자, 그래서 기가 막히게 피해. 그건 뭐야?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이성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미리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몰라. 그냥 피하고 와 역시 난 빨라. 이렇게 피하기 잘했네 라고 나중에 생각하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의사결정할 때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거지. 무의식적인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거야. 알았어? 결정할 때.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거야. 물건 살 때도 그래. 물건 살 때도 이게 더 합리적으로 여기 더 값도 싸고 더 디자인도 예쁘고 가성비도 좋고 내가 이거 사는 게 맞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는 그게 끌리는 게 있어.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알았습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 봐요. 그렇게 해놓고 얘가 먼저란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그 이유를 찾아가요. 정당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딱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앞서고 그런 다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유 찾기를 나중에 한다. 정당화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정당화를 나중에 거친다라는 거죠. 정당화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어떡하지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막 곰이 나타났어요. 숲에서 곰을 만났어.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곰에 맞서 싸우는 그 책에서 봤으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이렇게 해야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미리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도망갈지 아니면 싸울지 본능적으로 이미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도망간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건 잘한 거야 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거의 무의식적인 본능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위험 감지기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막 한 7층 정도 되는 애에 대해서 애기가 막 떨어져요. 그럼 막 쫓아가서 어떤 사람이 봤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위험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독해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본능, 무의식, 뭐 내재적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런 말들이 이제 독해에 나온다는 거죠. 그거 단어를 알아야 돼. 알았어요? 예람이 알겠어? 이게 진지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우야 자지마. 자, 이거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제 봐봐. 한 문장 한 문장씩 알려줄게. 잘 봐.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와. 밖에 나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나와. 날마다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날마다 결정을 내린다. 뭐에 대해서 결정 내리냐? 무엇이 위험하고 또는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무엇이 적절하고 appropriate 적절한, right 적절한, 무엇이 적당하고 뭐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항상 결정을 내리죠. 길 갈 때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웅덩이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 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게 다 본능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해갖고 피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되게 복잡해요. 이거 진짜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강조된 건데 얘가 강조된 거 이거 표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이 강조된 겁니다. 이리스탯 강조구문이에요. 이리스탯 강조구문. 강조구문입니다. 이거 문장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간략화하겠습니다. 이리스탯 강조구문이 뭐냐 너네들. 강조구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어제 그녀를 만났어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어제였어요 라고 어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it was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yesterday 하고 집어넣고 나머지 건 그대로 써요. I met her.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어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구문이거든요. 그러면 독해할 때는 이 강조구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독해할 때는 it was that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제 그녀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번역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조된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얘를 새카맣게 지워버리시면 해석이 쉬워지고요. 됐어요? 해석이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건 삽입된 거기 때문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심리학자 이 사람이 말한 건 뭐가 중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문장이 전혀 틀리지 않고 완벽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감지기라는 것이나 위험감지기라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도 사실상은 별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간단해요. 무의식적인 우리 몸속에 있는 위험감지기라고 하는 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인지 아닌지, 무언가가 또는 사람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뭐 하기 전에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이것도 전에라고 해석하지 말자. 너네들 이거 번역해봐. 똥 before 밥. 이거 번역해봐. 그럼 너네들 밥 먹기 전에 똥 싼다라고 번역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마. 밥 먹기 전에 똥 싼다 그러지 말고, 그럼 똥을 먼저 싸는 거야? 밥을 먼저 먹는 거야? 밥 먹기 전에 똥 싼다고 하면 똥을 먼저 싸고 밥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번역할 때 똥 싸고 밥 먹는다, 똥 싸고 밥 먹는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before가 나왔을 때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하라고. 그래서 안전한지 얘가 위험감지기가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뭐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생겼을 때 뭐가 먼저 판단을 내린다? 위험감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놈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순서로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 문장 제일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동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니까 강조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싹싹싹싹싹 it is that을 지워버리면 얘가 주어가 되고 이만큼이요, 얘가 동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심리학자 이 사람이 말한 거니까 말했다고 그냥 알았어, 네가 말했다고 해줄게 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위험감지기라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굳이 얘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험감지기가 이렇게 하면 돼요. 위험감지기가 먼저 판단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 순서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물체와 선생님 110만 원이나 들여서 선생님 차 부르릉 소리 내는 거 만들었거든? 그때 소리가 안 나, 씨. 너무 얌전하게 망했어. 사기당했어. 차 운전할 때 부르릉 이렇게 한번 놔야 되는데 어우 씨 짜증나. 110만 원이나 들었네. 버플로 너무 얌전해 차가. 속상하고. 물체와 동물 또는 퍼슨, 사람이 위험하다. 그놈이, 그 물건은 위험해, 그 동물은 위험해, 그 사람은 위험해라고 평가가 될 때에는, 자, 판단, 평가 똑같습니다. 판단될 때에는, 판단되는 겁니다. 판단될 때에는 요거 두려움 반응이라고 하는 게, 공포 반응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중간에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fight or flight라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거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자, 공포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무섭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공포 반응이 생긴다. 그러면 의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섭다라고 먼저 공포 반응이 생긴다. 그럼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있어요. 이 위험 감지기가 내린 판단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잘못 봤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딱 들면 공포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포 반응. 자,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1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2번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 아, 이게 틀렸다라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하지만 종종 물론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생성하다. 쉬운 말로 만들어내다. 왜 처음에 애시당초 처음에 왜 그렇게 하는 게 정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 번째죠. 그러나 이유를 만든다. 자, 이거 내용 설명해 줄게요. 자, 봐. 몸으로 설명하는 해석. 1번은 이겁니다. 위험한 거 빨리 위험 나와. 위험 빨리 와. 봄. 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문이 털컥하고 열렸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몸속에 있는 레인저 디텍터는 위험 방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하고 열려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 위험하다라고 평가가 됐어?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아이고야 깜짝이야 하고 위험 반응이 나타날 거야? 아니 공포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바람 불어서 그러네, 별거 아니었네 라고 코렉트를 할 거예요.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벌쩍 피했을까? 라고 이유를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가 먼저냐는 얘기예요. 이성이 먼저일까? 아니면 본능적인 행동 반응이 먼저일까 하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행동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성이 그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너네들 야구공이 날라와요. 야구에 날라와.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까? 탁! 이러잖아요. 본능적으로 탁 하잖아요. 남자들이 본능이 더 강하니까 탁! 이렇게 한다고. 어이구 야 내가 잘 받았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을 올렸던 이유를 그때서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돕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일단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위험 감지기라고 하는 거에서 공포 반응이 먼저 빡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식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실수를 했군 이라고 바로잡기도 하고, 위험 감지기가 너무 과했네 라고 실수를 바로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종 어떻다, 우리는 이유를 왜 내가 이렇게 피했을까? 맞아, 마땅히 피하는 게 맞아 라고 이유를 생성한다 이거죠. 이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성입니다. 리즌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이성적으로 그때서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항상. 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뭐가 먼저다? 인스팅크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인스팅크가 뭐야? 무의식이 먼저다. 본능, 무의식, unconsciousness, 얘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동 반응.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한다. 우리의 결정이 합리적이야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대로 잘했어, 합리적이야 라고 확신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다?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은 전부 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그런 다음이에요. 감정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이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 합리화, 이유를 찾는다 얘기예요. 이유찾기입니다. 이유찾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팩트들을 모으고 팩트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성적인 걸로 판단을 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본능부터 움직여. 그런 다음에 이유를 나중에 찾는다는 거지. justify는 이유 찾기야. 우리가 누군가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딱 보면 우리는 이미 먼저 일어납니다. 그 전에 행동을 시작합니다. 행동을 내적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내적으로 행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먼저다? 본능적, 감정적, 내적, 무의식적, 자기도 모르는 이게 먼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성, 정당화, 이 상황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따지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 동물이라는 거죠. 우선은 먼저 본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를 찾는 거죠. 독해 내용 이해 갔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겠죠. 엄청 어려운데 이거 이해가 당연히 돼야 돼요. 왜? 선생님이 몸으로 움직였잖아. 나 웬만하면 몸 안 움직인다. 끊어주세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9번. 자, 29번, 30번입니다. 먼저 29번 내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죠.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문학이요. 문학이 영어로 뭐예요? literature, 단어 핵심어니까 외우세요. 문학이라고 하는 건 참 좋아요. 역시 여전히 훌륭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 공간 상관없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여러분 문학작품 읽어보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복잡성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포착하고 전달하는 고유한 능력, 문학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학작품을 통하여 깊은 공감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문학은 여전히, 자, 오늘날에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학작품은 우리에게 공감과 자기를 생각해보는,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가치 있다. 자, 문학작품은 여전히 가치 있다. 자, 그럼 문학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역할이 뭐라는 거야? 간단하게 두 개만 얘기해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간, 공간 상관없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는 거야, 문학작품은? 여전히 뭐를 준다? 공감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거는, 이 독해는 국어 선생님이 낸 독해 같아. 써놓으세요. 문학작품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감, 경험에 대한 공감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준다. 문학작품은 여전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학작품 읽어본 거 뭐 있어? 말해봐. 선생님이 옛날 중학교 때는 나름 문학소년이었는데, 너네들이 문학작품 읽은 것 중에 뭐가 있어? 선생님은 처음으로 읽은 책이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상록수. Y책이요. Y책?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Y책? 네. 이거 만화 아니야? 만화. 그건 문학작품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잖아.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나 소설 이런 게 문학 아니야? 시소. 시, 소설, 희곡 뭐 이런 게 문학이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안 읽어봤지? 하나도. 1984. 뭐 읽어봤어? 읽어본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 1984. 아,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어봤다고? 네. 이야, 선생님 그거 대학교 때 교재였어. 저 개성 입학 숙제였어요. 아, 그래? 진짜 불편한 편이 읽었어요. 불편한 편이죠? 문제. 어? 뭐? 너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어. 불편한 편이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작품 읽어봤다고? 우선 어. 좋습니다. 좀 야한 장면 나와야 재밌는데 소설은. 필요 없는. 자,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리터리처. 이 단어 외워야겠죠?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이거 필요 없어요. 자,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시험 공부할 때 아예 그냥 지우고 공부해도 돼요. 자, 문학 작품은 인간의 창의력과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 인간의 창의력, 표현의 지속적인 힘, 지속적인 힘의 증거, 힘에 대한 테스트,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작품이라는 게 인간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문학작품은. 문학작품은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의 결정체다. 그 문학작품은 이어집니다. 문학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뜻 무슨 말뜻이에요? 옛날에도 문학작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문학작품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문학작품이 있고 공간적으로 서양에도 문학작품이 있고 다시 말해 쉽게 번역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우리말 쉽게 표현하면 문학작품은 언제든지 있었고 어디서나 다 있어요 라는 말이야.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ing는 번역하기가 까칠하다 그러면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connect, 연결시켜줘요. 우리를 뭘로 연결시켜주느냐?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서 진짜 재밌는 work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걷는 게 아니라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온갖 계층의 그런 생활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온갖 계층의 사람들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재벌, 삼성, 이재용이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의 얻는 감동이나 찌질한 내가 읽었을 때의 감동이나 같다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수세기에 걸쳐 문화에 걸쳐 이거는 바로 시간적인 거고 문화적인 건 공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문화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문학작품은.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문학작품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지. 요번에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볼 때는 민석이가 많이 오를 거예요. 태도가 좋아요. 민석이. 제가 제일 좋은데요? 네가 제일 잘하는데? 너는 그래도 점수 2배는 뻥튀기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아주 부담 없는 아이야. 열심히 좀 들으세요. 열심히 듣고 자꾸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 똑같은 말 잘 들으세요. in spite of 이렇게 똑같아져요. 근데 가끔 답이 do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동사 맞춰서. 만약에 여기 부분이 변했다. 동사 하나가 존재하는 식으로 변했다 라고 하면 답 고를 때 얘 고르지 말고 얘 골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증가, 부상이라는 뜻이에요. rise가 떠오르는 거. 신기술이 새로 생기고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미디어의 풍경. 그러니까 미디어가 변하고 신기술이 새로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작품은 어떻다? 그것의 적절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retain, 보유하다, 유지해오고 있다. 적절성이라는 뜻이에요. relevance, 적절성과 그 다음에 중요성, significance, 중요성을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형태로서 여전히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문학작품 싫어하잖아.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안 좋아하잖아. 그지? 너네들은 오히려 SNS, 인스타그램에 뭐 박시우 같은 애가, 이동훈 같은 애가 올린 글을 더 좋아하죠. 욕하기가 더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문학작품,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다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유주 좋아한다고? 아유, 불편한 편의점. 자, 한 가지 이유가, 자, 그럼 왜 이렇게 문학작품은 여전히 인기 있느냐? Enduring power, 지속적인 힘. Enduring power,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들어봤어요?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이게 건전지고 듀라라는 말이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듀라가 들어가면 견딘다는 의미가 돼요. 여전히 견디고 있는 문학작품의 힘. 그 이유가 뭐냐? 문학작품이 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바로 인간 경험의 복잡성, complexities, 복잡성, 복합성, 인간 감정의 complexity, 복잡성을 포착하고 포착하고 전달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 감정을, 인간의 경험을 다룬다는 거예요. 인간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경험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학 작품의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경험하니까. 통하여, 글을 통하여, 쓰여진 단어니까 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을 통하여 작가들은 독특한 능력을 가진다. 독특한 고유의 능력이 있다. 자, 글을 통하여 작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 감정의 깊이, depth, 깊이를 탐구하고,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1번. 이것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번이 아니라 1번 얘를 탐구하는 거죠. 첫 번째 얘, 인간 감정의 깊이. 두 번째, 미묘한 차이,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것도 탐구하고. 세 번째,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 이 세 번째, 이것도 탐구하고. 작가가 하는 일이 그거죠. 작가가 가지는 능력은 일단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고, 미묘한 차이,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고, 도전과 승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 글을 통한 작가의 능력,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문학이라는 건 허락한다? 우리 자신을 보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반사된 우리 자신입니다. 반영된, 조금 어려운 말로 투영된, 비춰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단어로 하세요. 책의 페이지, 책 속에서 반영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허락해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나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죠. 읽다 보면 괜히 슬퍼. 왜 슬퍼? 내 일도 아닌데 왜 슬퍼? 공감하는 거죠. 공감. 그 주인공이 처한 그런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책 속에 투영되어 있는, 비춰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 자, 보게 해준다 1번. 자, 다시 보게 해준다 1번. 공감하게 해준다 2번. 그리고 얻게 해준다 3가지. 이거 진하다 근데. 이렇게 진하지. 자, 3가지를 허락해준다는 거죠. 뭐를 하게 해주느냐? 첫 번째는 뭐를 하게 해준다? 책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함.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공감하다라는 뜻이 empathize. 두 번째, 우리와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하고 다른데도 공감을 해요.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게 해주고, 세 번째,
더 깊은 이해를 인간의 조건에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해준다. 이해를 습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남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은 남 마음을 몰라요. 상처를 막 줘요. 그래서 지금 시우는 책을 안 읽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막 상처 주잖아요. 딴짓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딴짓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상처받아요. 자, 이렇게 문학 작품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았다, 빨리 얘기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31번, 30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들죠? 영어 독해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원래. 자, 30번 독해는 무슨 얘기인지 살짝 설명할게요. 이게 오늘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렵다. 여러분, 뷰파인더라고, 뷰파인더 미술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림 찾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던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뷰파인더는 뭐야? 카메라의 뷰파인더만 알고 있죠?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합시다. 뷰파인더라고 하는 미술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뷰파인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뷰파인더는 시야의 일부를 분리해서 아이들이 특정 영역에 시각적으로 집중하고 한쪽 부분만 보게 하는 겁니다.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래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만 보게 해주나 봐요. 네. 이걸 뷰파인더를 제작할 때 불필요한 시야를 차단해야 돼요. 제작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편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고 뷰파인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뷰파인더를 한번 검색 좀 한번 해봐. 네가 내가 그지 같은 놈아. 이제 끝났어. 나 독해 하나 더 할 거야. 아, 자, 뷰파인더 혹시 그림 찾아볼 수 있어요? 뷰파인더라는 도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해는 쭉쭉 나갈게요. 뷰파인더라고 찾아보고 싶었는데 내가 저기 아까 그냥 살짝 찾아봤을 때는 못 찾았거든. 그림은 그것만 나와요. 맨날 카메라만 나와요. 파인더요? 자, 그래서 뷰파인더가 어디까지가 뷰파인더의 제작 방법이냐면 잠깐만. 자, 여기 5번 문장 알맞은 자리 찾기. 여기서부터가 제작 방법입니다. 뷰파인더 제작법. 그 위에는 뷰파인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다. 알맞은 자리 찾기 문제로 괜찮겠네요. 자, 이건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제. 뷰파인더라는 것은 일종의 카드 쪼가리예요. 카드처럼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잘려 있어요. 통과해서 잘려 있어요. PP.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 어떻게 생겼을지. 자, 어디냐면 가운데, in the middle, 가운데에 그것을 관통하여 잘려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빵 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 이것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다른 부분을 안 보고 그 부분만 보게 해주는 건가 봐. 그게 뷰파인더인가 봐. 자, be used to 동사 원형, 핏동사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답니다. 사용되다. 동사 원형 썼어요. 동사 원형. isolate는 고립시키다, 분리하다. 분리가 뭔지 알죠? 분리? 네. 분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나 물체의 일부분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면 카드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갖다 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만 보일 거 아니야. 다른 부분은 안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건가 봐요. 아이들한테 쓰는 도구인가 본데, 그것은 허락한다? 뭐 하도록 허락하느냐? 우리가, 자, 기능이죠, 기능. 뷰파인더의 기능.
집중하도록 concentrate on 하나의 작은 부분이나 영역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작은 부분만 집중하도록 허락해준다. 뭐 없이 방해받지 않고 수동형입니다. 방해받는 겁니다. BPP 전치사 다음에 ing야. BPP인데 ing 붙였어. 수동입니다. 수동. 자, 방해받는 겁니다. 방해받는 거니까 BPP. 자, 전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는 겁니다. 수동태. 보여질 수 있는 것의 전부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일부분만 집중하게 해주는 게 바로 뷰파인더예요. 그러니까 뭐 뷰파인더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도 뷰파인더라고 생각해. 너는 혹시 그 단어장 공부할 때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딱 빨간색만 가리는 그거 본 적 있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에 그게 껴있거든? 그래서 단어 외울 때 그거 딱 갖다 대면 뜻에 해당되는 빨간색 글씨는 안 보여. 그러면서 단어 외우게 해주는 게 있잖아. 그것도 일종의 뷰파인더인 것 같아. 그것도 뷰파인더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카드가 있으면 구멍 뻥 뚫어놓고 거기 부분만 보게 해주는 거. 다른 건 안 보고. 여기 이제 뷰파인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뷰파인더라고 하는 말이 압도적으로 그 카메라에서 쓰이는 것만 지금 검색해보면 그것만 나와서 못 찾겠더라고. 그것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꾸며줍니다. 어떤 유용한 도구냐? 아이들이 집중하는 걸 도와주는. 이거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고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organize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s를 썼죠. 이건 영국식 영어입니다. 왜 왔어? 자, 그래서 그들의 관찰, observation, 관찰이나 그림, 관찰하는 거, 그림을 하는 거에 집중하거나 조직하거나 정돈, 이걸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 지금 쓰임, 기능, 용도 뭐 이런 말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뷰파인더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머뭇거리는 아이들, 자, 조금 이제 소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해봐 그럼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는 머뭇거리는 아이들, 주저하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우리 반에서는 누구죠? 좀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머뭇거리는 아이들. 저요.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나대기 대마왕인데 좀 뭔가 해봐 그럼 부끄부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서포트, 도와주다. 이거 서포트 헬프하고 똑같아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 자, 바운더리, 경계를 제공해줘요. 여기까지만 봐 이런 거지. 이렇게 전체를 보게 안 하고 여기만큼만 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경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뭐에 대한 경계지? 왜 저래? 왜? 공부에 가서 자, 뭐에 대한 경계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경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만큼만 봐 이런 거잖아요. 경계를 딱 정해주죠. 자,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좀 머뭇거리는 아이들 도와줄 수 있고요. 이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놈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도와줄까? 이런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야?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keep track of. keep track of가 뭐야? 따라잡다. 어디를 봐야 할지, 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벙한 아이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걸 갖다가 어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뷰파인더를 갖다 대고서 딱 볼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뭐 함으로써 그들에게 똑같은 지역, 똑같은 곳을 bring back, 다시 돌아간다. 다시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고 다시 보고, 보고 다시 보고, 보고 다시 보고, 보고 다시 보고 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할 때마다 같은 부분을
그들에게 같은 부분으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뭘 봐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못 따라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대충 감이 잡혔죠. 자, 느낌이 그런 거예요. 사실 꼬맹이들은 여러분 거기 책 보세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딱 집어주는 거죠. 뷰파인더를 통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뷰파인더가 선생님 만들기에 따라 다른가 봐요. 만드는 거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봐요. 구멍만 뻥 뚫으면 되는가 봐. 가운데 쪽에다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이렇게 집중하게 해주는 거죠. 자, 뷰파인더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너가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을 때에는 사용을 위하여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여기 잘 들으세요? 명사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동사였다면 ing 붙었겠죠. 쓰임, 사용이라는 명사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다고 합시다. 너가 도와준 아이들 대시 생략돼 있어요. 네가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려고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다. 그럴 때에는 꼭 배려해라, 고려하라, 해라. 크기 고려하래. 크기 너무 크면 안 돼. 이따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너무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크기 고려하시고 충분한 카드 필요합니다. 구멍 주변에 충분한 뭐 할 만큼 충분한 그런 카드가 필요하대요. 뭐 할 만큼 충분한 나머지를 가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돼야 돼. 구멍 주변에 공간이 충분해야 돼요. 구멍을 이따만큼 뚫어놓으면 안 돼요. 구멍을 적당히 여기 적당히 block out 가리라. rest 나머지 보이는 정보의 나머지를 가릴 수 있어야 돼.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 나머지 정보는. 그래서 너무 만약에 구멍이 커버리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뷰파인더는 이런 때 써도 괜찮겠다. 단어 테스트 할 때도 괜찮겠다. 단어 테스트도 자 그럼 줘봐 하고 딱 가려. 뜻만 쫙 가리거나 스펠링만 쫙 가리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말해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자, 아이들의 보이는 시야, 보이는 부분이니까 시야라고 합니다. 보이는 거. 아이들의 시야로부터 보이는 정보의 나머지를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가릴 수 있어야 돼요. block out 나머지 부분. 시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가려야 돼요. 하지만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unwieldy 해서도 안 됩니다. unwieldy 형용사입니다. 다루기 힘들다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게? unwieldy? 다루기 힘들다. 다루기 힘든.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해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독해는 뷰파인더란 무엇인가? 뷰파인더의 용도, 뷰파인더의 제작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김유지. 자, 여기까지